지금 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얘기부터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자기에게 제기된 그 미투 의혹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그 전면 부인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것 뭐 잘 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프레시안과 서울이 기자 이런 이름이 실검에 계속 올라 있는 상황이고 오늘 내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프레시안과 이 문제를 처음 보도했던 프레시안과 서울이 기자가 좀 일종의 코너에 몰리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프레시안이 다시 단독 보도를 하나 내보냈네요. 정봉주 전 의원은 측근이 정 전 의원은 그 문제가 됐던 12월 23일에 여의도의 당시 렉싱턴 호텔에 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이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약자로 미권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 미권스의 카페직이었던 별명이 민국파라는 그런 분이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오늘 프레시안과 만나서 2011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정 전 의원과 계속 같이 있었다. 그런데 23일 일정을 수행하던 중에 차로 정 전 의원을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줬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호텔에 갔다면서 빨리 나와야 하는데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게 오늘 조금 전에 나온 프레시안 보도의 핵심입니다. 정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만 렉싱턴 호텔에 갔다는 사실은 당일에 갔다는 사실은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을 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종의 주장이 되기 때문에 논란은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자연스럽게 이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우선 김수민 평론가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이 반전의 반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론을 하고 또 재반론하는 이런 형태로 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성급하고 신속한 가치 판단을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건 절대 안 되죠. 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인터넷 공간에서만 봐도 뭐 바로 이제 피해 호소인에게 무슨 공작이나 음모가 있다라고 공격하는 세태도 있고 또 댓글들 오늘 안 좋았어요. 가해 지목인에 대해서도 곧바로 가해자로 낙인 찍는 이 두 가지 태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양비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태도 모두가 무죄 추정주의라는 원칙을 거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진위 여부 공방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저는 이제 조만간은 결판을 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 전 의원이 전면적으로 팩트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부인을 했고 또 그런데 렉싱턴 호텔에 같이 갔었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머지않아 어차피 진실이 가려질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인터넷상에서 보면요. 예. 이 여의도 정치의 세계라는 것은 물론 이건 뭐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은 일반 이제 청취자분들이 모르는 영역에서 있는 일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겠죠. 처음에 뭐 이 이야기 정 전 의원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그 이제 이런 얘기도 한 인터넷에 돌았어요. 뭐 렉싱턴 호텔이라는 곳에는 룸으로 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카페 같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이 렉싱턴 호텔이라는 공간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룸이 있는 카페가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식당으로 활용되는 공간들인데 뭐 예를 들어 낮에는 이게 카페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인이 가는 거지 절대 국회 앞에 뭐 커피숍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정보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이제 좀 신빙성 자체를 좀 열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땐 지금 뭐 처음에 언론사가 뭐 날짜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주장도 뭐 언뜻 보기엔 맞는 주장이지만은 반대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주장들에도 보면은 허위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또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심스럽게 판단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라는 거는 뭐 이게 7년 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억하는 게 부정확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거나 공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 어제 하루 이틀 동안은 진짜 이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범람을 인해 가지고 또 2차 피해라는 말을 쓰게 되지만은 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왔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 전 의원 이 상황이 그냥 오늘도 급박하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전에 정 전 의원이 그 주장했던 사실들, 그다음에 서울시장 출마 뜻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그 입장, 이것도 좀 더 내일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 전 의원이 어쨌든 해명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오늘 그리고 사실 그 정 전 의원이 들고 나왔던 판넬에 보면 뭐 사진을 촬영한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뭐 저도 컴퓨터 전공을 했지만은 디지털 카메라 또는 휴대폰 사진에 있는 그 사진 촬영 시각이라는 거는 네, 그건 뭐 말 그대로 그거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도 수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엑시프 정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떤 결정적인 알리바이로 삼기에는 오늘 기자회견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럼 또 오늘 이 증언하신 분도 보면은 결국은 이분도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그렇죠. 23일에 정봉주 의원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도 확실한 어떤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오전에 있었던 주장에 배치된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다시 한번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긴 왔다라는 걸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민병두 의원 얘기를 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그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그냥 의원직을 던져버렸고 심지어는 당에서도 만류까지 했는데 오늘 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어요.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것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억울한 부분이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계속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한 셈이 됐는데 근데 죄송하다 수준을 넘어서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나쁘게 보면 세간에서는 그냥 털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좋게 보더라도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좋은 전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처음에 안희정 전 지사 파문 터졌을 때도 곧바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명, 출당 처리하는 그 수순을 밟았는데 네. 그거하고 양상은 다르지만 너무 지나치게 정무적인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정무적으로 털고 가는 판단이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민 의원이 좀 부풀려지거나 혹은 허위 사실이 있다면은 좀 끝까지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하여튼간 정당의 민주적 절차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지만은 과거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해 가지고 뭐 불경한 언사를 했다 그래서 유효의 최고위원을 그냥 바로 제명해버린 것이라든지 그랬죠, 예. 아니면은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1시간여 만에 이제 바로 이제 제명을 사실상 결정했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희정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파문이 잠재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당의 민주적 절차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판단들을 자유한국당도 그랬고 지금 민주당도 그랬고 내리는 기준은 물론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다만 선거가 아니었으면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겠느냐라는 생각해봤을 때 이번에는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단들이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민주당에서 이제 민병두 의원 사태 만류한 것에 대해서 네. 일당을 사수하려는 그러니까 의석수를 지켜서 기호 1번을 지키려는 수작 아니냐. 근데 이게 뭐 눈엔 뭐만 보인다라고 읽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현직 의원이 그 지방선거 준비차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극구 만류를 해왔었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근데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해봤으니까 남들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또 예측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사실 그거를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인들 입으로 하는 것이 과연 아니, 정치 뭐 그거야. 전략상으로도 근데 바람직한가. 어떤 네. 면에서 사실 민주당이 그 생각을 안 할까요? 일당을 근데- 지켜야 되는데 한석이 아까운 상황인데 제가 더군다나 민병두 자유한국당이면 의원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해명하거나 그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네. 글쎄요. 저는 근데 이제 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의 사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네. 결국에는 어떤 의도에서 민병두 의원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사퇴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네. 어쨌든 외견상으로 무미건조하게 보면은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국회의원이 사퇴했다가 이제 결론이 나게 된다면은 네. 앞으로 어떤 사건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덕적 기준 자체가 선이 거기 그어져 버립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의혹 비슷한 제기가 사안이 있을 때는 벌어지면은 민병두 의원은 사퇴까지 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땐 자유한국당에서 뭐 그런 집단적 두려움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저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걸 지켜보면은 네. 결국 그 권력형 폭력이란 말이에요. 네네. 권력형 폭력. 그러면은 그 권력형 폭력이 가해졌다는 걸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해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일단 내려놓고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네. 내려놓고 일단 해명을 한 다음에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뭐 다시 복귀하든지 무슨 뭐 명예 회복을 하든지 네. 그러는 게 미투 전체 정신에 비춰볼 때는 더 맞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민병두 의원이 그런 일종의 결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뭐 민병두 의원이 이거를 의원직을 내려놓고 만약에 결백을 입증해가지고 재선거로 돌아오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권력이라도 당직이라던가 네. 이런 거라면 내려놨다가 뭐 다시 주워갈 수도 있겠지만은 의원직 자체는 이제 재선거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한 2년 기다렸다가 네. 다시 총선에 나오는 본인이 사퇴한 지역구에는 재선거 출마하지 못하는 게 이제 법으로 규정돼 그건 재선거고 있거든요. 재선거고 예. 얘기는 이제 총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리를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일단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때 오히려 그 대중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 그 집단에서 자정작용이 있고 그리고 피해 호소인과 잘 연대할 수 있다면 굳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려놓을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예, 갖고 있는 상태로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너무 뭐 이제까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자리 안 내놓는다고 막 뭐라 그러다가 또 막상 또 내놓으니까 또 너무 네. 너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번 저희- 일로 이제 기준이 너무 각박하게 짜여질까봐 그게 또 그러니까- 한 번 내려지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 계속 그와 같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어진 게 아닌 예, 정무적 예. 판단에 따른 기준이 계속 작용될까봐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상대편 정당을 이제 싸잡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예. 뭐 예를 들어 과거에도 보면 새누리당에서 뭐 예를 들어 성추문이 있다고 하면은 성누리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잡아서 네. 비판하고 예. 예를 들어 과거에 보면 뭐 민주당에서 청부살인을 하는 의원이 생겼을 때 뭐 청부살인당이다 싸잡고 이렇게 막 했던 적이 있는데 예. 이게 얼마나 무의미하냐면요. 당에 가입하는 거는 가입 절차에 아무것도 그런 스크리닝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들어온 이상 그런 게 터질 수 있는 항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네. 누굴 싸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몇 번의 사건들 되짚어봤으면 좋겠는 게요. 과거에 예를 들어 우리가 윤창중 씨 사건을 우리가 비난했잖아요. 예. 그럼 그 사건과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비롯된 사건들 물론 이런 거에 경중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때 비판했던 강도로 과연 지금의 여당이 자기 측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것들 아니면 과거에 또 그럼 언행에 대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네. 제명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때는 언사였잖아요. 예, 예. 부적절한 언사였는데 지금 부적절한 행동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다 제명할 것이냐. 네. 이게 항상 이중잣대 문제 생기는 것인데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 도덕성의 문제를 각 당에서 무기화 삼는 순간부터 수많은 이제 무논리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미투의 정신 자체를 또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과거에 이제 성누리당 뭐 사례도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 몇 명이 한 잘못을 가지고 이제 그 집단 자체를 공격하고 싸잡기보다는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에서 그 집단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걸 갖고 판단을 하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는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 제명시킨 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되어버린 거죠. 한나라당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 기준 잣대가 지금 보면은 과연 여당에서 지금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저건 또 어떻습니까? 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지사 선거에 걸림돌로 이제 작용하기 시작한 이 뭐 불륜설, 내연녀 공천설 이 문제는 당이 그 민주당이 접근하는 그 방향이 민병두 의원 의원직 사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 차원에서는 출마를 좀 하지 않는 쪽으로 네.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가 다른 거죠? 민병두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출마 안 하는 걸로 된 거 아니냐 이 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은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뭔가를 접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정무적 판단에서든 어떤 다른 사리 판단에서든 간에 근데 어쨌든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리는 출마자라는 네. 거니까 이것도 좀 정무적 판단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내연녀 공천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박수현 전 대변인과 예. 그 해당 공주시의회죠. 그 예. 비례대표 의원 간의 관계에 집중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예. 관계는 뭐 연인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특혜 공천이었느냐. 예. 예, 만약에 특혜 공천이었다면은 민주당 정도의 정당이면 비례대표 한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는 거의. 예, 영남 지역에서조차 그런데 그럼 그 한 명을 두고 여러 명의 지망생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박수현 전 대변인이나 당 차원에서 제압했느냐 혹시 예,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지 그 두 사람만의 관계만 갖고는
저는 따질 수 그리고 있는 부분이 별로 이 없다고 봐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인 게 뭐냐면요. 아무리 그 당시에 박수현 의원이 이제 그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당원들이 봤을 때 이런 어떤 내연 관계에 의한 공천이라고 생각되면요. 당장 공천 경쟁자가 투서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이 좀 불거졌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당시 지역 언론 이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에 이의 제기한 기록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아직 박수현 의원에게 내연료 공천이다라고까지 딱지를 붙일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저도 지역구 관리를 하지만은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의 지역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은 당원들과 같이 이제 당을 키우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열성적인 당원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런 당원들을 우대해 줄 수밖에 없는 그 당원들은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가족보다도 좀 많이 봅니다. 제 예, 생각에는. 예. 근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그분이 공천 받았는데 나중에 공천 받은 뒤에 어떤 이런 오늘 이제 박수현 의원이 연애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했는데 그 연애한다는 감정이 생겼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섣불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판단 내리시기보다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선거 아까 정무적 판단이라 말했는데 선거 측면에 봤을 때 박수현 후보의 대처라는 것이 지금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예를 들어 기자회견하면서 거기서 뭐 연애하는 도지사 멋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발언 같은 거. 예. 물론 기자의 질문이 뭐 약간 그런 걸 유도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 민주당에서는 그런 좀 정치적인 선택을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좀 그래도 연착륙할 수 있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다가 박수현 전 대변인은 그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어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전처와 다른 사람이 그 부당한 청탁을 한 거를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당에서 출마를 자꾸 만류하는 거는 당 내부에 좀 이번 지방선거 전반과 관련한 좀 고민이 좀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잘라내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겠고, 글쎄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이 미투 운동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데 좋은 선례를 남기기는 어렵겠다 예. 판단이 되죠. 저는 그러니까 당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윤리위원회라는 조직 아니면 윤리심판원이라는 조직을 두고 이런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문화된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가 앞에 있다 보니까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표만 보이는 것이고 예. 원리 원칙 어떤 정당의 어떤 법치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훼손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오히려 그렇게 정당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신들의 룰을 이제 지키지 않는 순간부터 네. 혹시라도 이제 말하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더 의혹이 나올 부분이 있다면은 더 이제 그것이 본질과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당이 엄중하게 대처하되 중심을 잡고 이제 모든 일들에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로 좀 폭을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완전히 좀 웃기게 돼버린 셈이에요. 사실 우선 박영선 의원이 뭐 이건 큰 타격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스켈레톤 금메달 그 획득하는 그 순간에 텔레비전에 얼굴이 비쳤다가 상처를 입었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은 아직 입당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던 거고 자 이렇게 뭐 민병두 의원 또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뭐 3파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3파전 내에서 경선이 어떻게 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여론이 본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제 걱정까지 해야 될 상황일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일단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네. 민주당 지지율이 뭐 크게 하락했거나 또 네. 거기에 연동돼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대폭 깎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도 알만한 것이 이런 말도 있어요. 미투가 나오지 않는 곳일수록 썩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게 워낙에 여러 진영과 여러 분야에서 만연해 있기 때문에 네. 예, 미투가 안 나오는 게 더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는 그게 나왔을 때 어떻게 그 집단이 대처하느냐를 지켜볼 만큼의 대중의 의식은 그 정도로는 성숙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마치 이 사태를 즐기는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전혀 오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본선에 이렇게 그 당 간의 어떤 지지율의 우열이 뒤집히는 그 정도 사태는커녕 어떤 큰 폭으로 지지율이 바뀌는 거기까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사태를 각 정당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남아있는 큰 관건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제 김용민 씨 사건 때문에 결국 이 19대 총선에서 뭐 호사가들이 하는 말로는 의석이 20개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영향이 꽤 있었죠, 사실. 그런 것처럼 이게 변수가 이제 지속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층이라고 하는 층, 지금 어차피 아까 김수민 의원 말한 것처럼 이미 여론조사에 응답할 정도의 층들은 정치적인 신념과 어쨌든 지향점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부동층이라는 분들은 그 당시 선거 치르는 날과 그 전날, 그 전전날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막판에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1당이 민주당이고 뭐 2당이 뭐 자유한국당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1당이 부동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당의 움직임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안희정 지사 때 선제적 대응을 해가지고 김수민 의원 말한 것처럼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봐주길 기대했지만 반대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그게 약간 희석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나 그 바른미래당은 좀 움직임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보폭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사실상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 반대로 본인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장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특히 이제 여론조사들이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100일을 앞두고 예. 이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그 추이 중에서 자신이 최대의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기를 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앞으로는 뭐 민주당의 상황을 고려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안철수 전 대표는 나오긴 나온다 이 얘기인가요? 뭐 제가 안철수 대표랑 교류가 많은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확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김수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시기를 좀 재서 나올 것 같다는 데는 저도 동의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약간 민주당의 하락세일 수도 있는, 뭐 실제 하락세가 아니더라도 하락세일 네. 수도 있다라는 시기에 이제 섣불리 주자군에 꼈다가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서 또 안 좋게 결과가 나오면 더욱더 퇴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는 저울질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앞당기지는 않지 않을까. 예,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예측이 그건 이제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출마 후보군,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국건이 서야지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 후보군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뛰어들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아마 4월 초에 이제 공천 절차를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럼 안철수 대표도 제 생각에는 한 3주 내, 2주 내에는 최소한 어떤 판단을 내려야지 이제 지금부터? 예, 사람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안 대표도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이제 그 시간표 안에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뭐 선거 취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항상 선거는 예측한 대로 안 갈 뿐만이 아니라 네.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참 우리 뭐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재밌게 만드는 저는 다만 그런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만드는 이런 이번에 일들이 민주당의 그런데 가장 독은 고지주율입니다. 아까 우리가 언급한 적이 뭐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적인 박빙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미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인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 갖고 싶어하는 거고 또 예. 당 같은 경우에는 박빙 지역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런 갈등 하나가 생기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고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근데 이준석 위원장 오늘 마지막이죠. 예. 아이고 이거 아쉽게 됐습니다. 뭐 방송에서 왜 마지막인지 밝히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올해 6월달에 있는 행사에서 큰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뭐 뭘 했습니다. 하시든 예.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얘기부터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에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자기에게 제기된 그 미투 의혹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그 전면 부인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것 뭐 잘 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프레시안과 서울이 기자 이런 이름이 실검에 계속 올라 있는 상황이고 오늘 내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프레시안과 이 문제를 처음 보도했던 프레시안과 서울이 기자가 좀 일종의 코너에 몰리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프레시안이 다시 단독 보도를 하나 내보냈네요. 정봉주 전 의원의 측근이 정 전 의원은 그 문제가 됐던 12월 23일에 여의도의 당시 렉싱턴 호텔에 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정 전 의원의 팬클럽이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약자로 미권스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 미권스의 카페직이었던 별명이 민국파라는 그런 분이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오늘 프레시안과 만나서 2011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정 전 의원과 계속 같이 있었다. 그런데 23일 일정을 수행하던 중에 차로 정 전 의원을 렉싱턴 호텔에 데려다 줬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호텔에 갔다면서 빨리 나와야 하는데 하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게 오늘 조금 전에 나온 프레시안 보도의 핵심입니다. 정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만 렉싱턴 호텔에 갔다는 사실은 당일에 갔다는 사실은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을 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종의 주장이 되기 때문에 논란은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자연스럽게 이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우선 김수민 평론가 네. 이렇게 되면 오늘 이 반전의 반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론을 하고 또 재반론하는 이런 형태로 예.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성급하고 신속한 가치 판단을 내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건 절대 안 되죠. 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뭐 인터넷 공간에서만 봐도 뭐 바로 이제 피해 호소인에게 무슨 공작이나 음모가 있다라고 공격하는 세태도 있고 또 댓글들 오늘 네. 안 좋았어요. 가해 지목인에 대해서도 곧바로 가해자로 낙인 찍는 이 두 가지 태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양비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태도 모두가 무죄 추정주의라는 원칙을 거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진위 여부 공방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저는 이제 조만간은 결판을 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 전 의원이 전면적으로 팩트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부인을 했고 또 그런데 렉싱턴 호텔에 같이 갔었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머지않아 어차피 진실이 가려질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인터넷상에서 보면요. 예. 이 여의도 정치의 세계라는 것은 물론 이건 뭐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은 일반 이제 청취자분들이 모르는 영역에서 있는 일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겠죠. 처음에 뭐 이 이야기 정 전 의원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그 이제 이런 얘기도 한 인터넷에 돌았어요. 뭐 렉싱턴 호텔이라는 곳에는 룸으로 된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카페 같은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이 렉싱턴 호텔이라는 공간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룸이 있는 카페가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식당으로 활용되는 공간들인데 뭐 예를 들어 낮에는 이게 카페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계속 작용될까봐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상대편 정당을 이제 싸잡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예. 뭐 예를 들어 과거에도 보면 새누리당에서 뭐 예를 들어 성추문이 있다고 하면은 성누리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잡아서 네, 비판하고 예. 예를 들어 과거에 보면 뭐 민주당에서 청부살인을 하는 의원이 생겼을 때 뭐 청부살인당이다 싸잡고 이렇게 막 했던 적이 있는데 예. 이게 얼마나 무의미하냐면요. 당에 가입하는 거는 가입 절차에 아무것도 그런 스크리닝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 들어온 이상 그런 게 터질 수 있는 항상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네. 누굴 싸잡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몇 번의 사건들 되짚어봤으면 좋겠는 게요. 과거에 예를 들어 우리가 윤창중 씨 사건을 우리가 비난했잖아요. 예. 그럼 그 사건과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비롯된 사건들 물론 이런 거에 경중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때 비판했던 강도로 과연 지금의 여당이 자기 측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런 것들 아니면 과거에 또 그러면 언행에 대한 부분으로 예를 들어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네. 제명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때는 언사였잖아요. 예, 예. 부적절한 언사였는데 지금 부적절한 행동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에서 이런 문제가 된 사람들 적극적으로 다 제명할 것이냐. 네. 이게 항상 이중잣대 문제 생기는 것인데 저는 그러니까 너무 이 도덕성의 문제를 각 당에서 무기화 삼는 순간부터 수많은 이제 무논리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미투의 정신 자체를 또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과거에 이제 성누리당 뭐 사례도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 몇 명이 한 잘못을 가지고 이제 그 집단 자체를 공격하고 싸잡기보다는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에서 그 집단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걸 갖고 판단을 하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 제명시킨 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되어버린 거죠. 한나라당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 기준잣대가 지금 보면은 과연 여당에서 지금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저건 또 어떻습니까? 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지사 선거에 걸림돌로 이제 작용하기 시작한 이 뭐 불륜설, 내연녀 공천설 이 문제는 당이
그 민주당이 접근하는 그 방향이 민병두 의원 의원직 사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 차원에서는 출마를 좀 하지 않는 쪽으로 네.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가 다른 거죠? 민병두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네. 서울시장 출마 안 하는 걸로 된 거 아니냐 이 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은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뭔가를 접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정무적 판단에서든 어떤 다른 사리 판단에서든 간에 근데 어쨌든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리는 출마자라는 네. 거니까 이것도 좀 정무적 판단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내연녀 공천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박수현 전 대변인과 예. 그 해당 공주시의회죠 그 예. 비례대표 의원 간의 관계에 집중이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예. 관계는 뭐 연인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특혜 공천이었느냐. 예. 예, 만약에 특혜 공천이었다면은 민주당 정도의 정당이면 비례대표 한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는 거의. 예, 영남 지역에서조차 그런데 그럼 그 한 명을 두고 여러 명의 지망생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박수현 전 대변인이나 당 차원에서 제압했느냐 혹시 예,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지 그 두 사람만의 관계만 갖고는 저는 따질 수 그리고 있는 부분이 별로 이 없다고 봐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인 게 뭐냐면요. 아무리 그 당시에 박수현 의원이 이제 그 지역의 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당원들이 봤을 때 이런 어떤 내연 관계에 의한 공천이라고 생각되면요. 당장 공천 경쟁자가 투서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이 좀 불거졌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당시 지역 언론 이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에 이의 제기한 기록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아직 박수현 의원에게 내연녀 공천이 이제 바로 이제 제명을 사실상 결정했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희정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파문이 잠재워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당의 민족 절차라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판단들을 자유한국당도 그랬고 지금 민주당도 그랬고 내리는 기준은 물론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다만 선거가 아니었으면 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겠느냐라는 생각해봤을 때 이번에는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단들이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민주당에서 이제 민병두 의원 사태 만류한 것에 대해서 네. 일당을 사수하려는 그러니까 의석수를 지켜서 기호 1번을 지키려는 수작 아니냐. 근데 이게 뭐 눈엔 뭐만 보인다라고 읽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도 현직 의원이 그 지방선거 준비차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극구 만류를 해왔었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자기도 해봤으니까 남들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또 예측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사실 그거를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인들 입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근데 정치 뭐 그거야. 전략상으로도 근데 바람직한가. 어떤 네. 면에서 사실 민주당이 그 생각을 안 할까요? 일당을 근데 지켜야 되는데 한석이 아까운 상황인데 제가 더군다나 민병두 자유한국당이면 의원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해명하거나 그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네. 저는 글쎄요. 근데 이제 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의 사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네. 결국에는 어떤 의도에서 민병두 의원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사퇴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네. 어쨌든 외견상으로 무미건조하게 보면은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국회의원이 사퇴했다가 이제 결론이 나게 된다면은 네. 앞으로 어떤 사건이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덕적 기준 자체가 선이 거기 그어져 버립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의혹 비슷한 제기가 있을 사안이 때는 벌어지면은 민병두 의원은 사퇴까지 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땐 자유한국당에서 뭐 그런 집단적 두려움도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저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걸 지켜보면은 네. 결국 그 권력형 폭력이란 말이에요. 네네. 권력형 폭력. 그러면은 그 권력형 폭력이 가해졌다는 걸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해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2차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권력을 일단 내려놓고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네. 내려놓고 일단 해명을 한 다음에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뭐 다시 복귀하든지 무슨 뭐 명예 회복을 하든지 네. 그러는 게 미투 전체 정신에 비춰볼 때는 더 맞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민병두 의원이 그런 일종의 결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뭐 민병두 의원이 이거를 의원직을 내려놓고 만약에 결백을 입증해가지고 재선거로 돌아오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권력이라도 당직이라던가 네. 이런 거라면 내려놨다가 뭐 다시 주워갈 수도 있겠지만은 의원직 자체는 이제 재선거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한 2년 기다렸다가 네. 다시 총선에 나오고 본인이 사퇴한 지역구에는 재선거 출마하지 못하는 게 이제 법으로 규정돼 그건 있거든요. 재선거고 그렇죠. 재선거고 예, 예. 여기는 이제 총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리를 내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일단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때 오히려 그 대중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 그 집단에서 자정작용이 있고 그리고 피해 호소인과 잘 연대할 수 있다면 굳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려놓을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예, 갖고 있는 상태로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너무 뭐 이제까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자리 안 내놓는다고 막 뭐라 그러다가 또 막상 또 내놓으니까 또 너무 네. 너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번 저희- 일로 이제 기준이 너무 각박하게 짜여질까봐 그게 또 그러니까- 한 번 내려지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 계속 그와 같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어진 게 아닌 예. 정무적 판단에 따른 기준이 계속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인이 가는 거지 절대 국회 앞에 뭐 커피숍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제 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정보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이제 좀 신빙성 자체를 좀 열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땐 지금 뭐 처음에 언론사가 뭐 날짜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주장도 뭐 언뜻 보기엔 맞는 주장이지만은 반대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주장들에도 보면은 허위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또 인터넷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심스럽게 판단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라는 거는 뭐 이게 7년 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억하는 게 부정확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거나 공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오늘 어제 하루 이틀 동안은 진짜 이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범람을 인해 가지고 또 2차 피해라는 말을 쓰게 되지만은 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왔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 전 의원 이 상황이 그냥 오늘도 급박하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전에 정 전 의원이 그 주장했던 사실들, 그다음에 서울시장 출마 뜻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그 입장, 이것도 좀 더 내일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 전 의원이 어쨌든 해명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오늘 그리고 사실 그 정 전 의원이 들고 나왔던 판넬에 보면 뭐 사진을 촬영한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뭐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뭐 저도 컴퓨터 전공을 했지만은 디지털 카메라 또는 휴대폰 사진에 있는 그 사진 촬영 시각이라는 거는 네, 그건 뭐. 말 그대로 그거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도 수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엑시포 정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떤 결정적인 알리바이로 삼기에는 오늘 기자회견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럼 또 오늘 이 증언하신 분도 보면은 결국은 이분도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그렇죠. 23일에 정봉주 의원 같이 있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도 확실한 어떤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오전에 있었던 주장에 배치된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 다시 한번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긴 왔다라는 걸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민병두 의원 얘기를 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그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그냥 의원직을 던져버렸고 심지어는 당에서도 만류까지 했는데 오늘 네.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어요.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것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억울한 부분이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계속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한 셈이 됐는데 근데 죄송하다 수준을 넘어서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나쁘게 보면 세간에서는 그냥 털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좋게 보더라도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좋은 전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처음에 안희정 전 지사 파문 터졌을 때도 곧바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명 출당 처리하는 그 수순을 밟았는데 네. 그거하고 양상은 다르지만 너무 지나치게 정무적인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정무적으로 털고 가는 판단이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민 의원이 좀 부풀려지거나 혹은 허위 사실이 있다면은 좀 끝까지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하여튼간 정당의 민주적 절차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지만은 과거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뭐 홍준표 대표에 대해 가지고 뭐 불경한 언사를 했다 그래서 유효의 최고위원을 그냥 바로 제명해버린 것이라든지 그랬죠, 예. 아니면은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 1시간여 만에 인사라고까지 딱지를 붙일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저도 지역구 관리를 하지만은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의 지역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은 당원들과 같이 이제 당을 키우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열성적인 당원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런 당원들을 우대해 줄 수밖에 없는 그 당원들은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가족보다도 좀 많이 봅니다. 제 예, 생각에는. 예. 근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그분이 공천받았는데 나중에 공천받은 뒤에 어떤 이런 오늘 이제 박수현 의원이 연애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했는데 그 연애한다는 감정이 생겼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섣불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판단 내리시기보다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선거 아까 정무적 판단이라 말했는데 선거 측면에 봤을 때 박수현 후보의 대처라는 것이 지금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 오늘 예를 들어 기자회견하면서 거기서 뭐 연애하는 도지사 멋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발언 같은 거 물론 기자의 질문이 뭐 약간 그런 걸 유도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그런 좀 정치적인 선택을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좀 그래도 연착륙할 수 있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다가 박수현 전 대변인은 그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어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을 때 전처와 다른 사람이 그 부당한 청탁을 한 거를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당에서 출마를 자꾸 만류하는 거는 당 내부에 좀 이번 지방선거 전반과 관련한 좀 고민이 좀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잘라내겠다라고 예. 하는 것이겠고 글쎄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이 미투 운동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데 좋은 선례를 남기긴 어렵겠다. 예. 판단이 되죠. 저는 그러니까 당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윤리위원회라는 조직 아니면 윤리심판원이라는 조직을 두고 이런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문화된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가 앞에 있다 보니까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보면 결국에는 표만 보이는 것이고 예. 원리 원칙 어떤 정당의 어떤 법치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훼손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오히려 그렇게 정당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신들의 룰을 이제 지키지 않는 순간부터 네. 혹시라도 이제 말하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더 의혹이 나올 부분이 있다면은 더 이제 그것이 본질과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당이 엄중하게 대처하되 중심을 잡고 이제 모든 일들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로 좀 폭을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은 완전히 좀 웃기게 돼버린 셈이에요. 사실 우선 박영선 의원이 뭐 이건 큰 타격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스켈레톤 금메달 그 획득하는 그 순간에 텔레비전에 얼굴이 비쳤다가 상처를 입었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은 아직 입당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던 거고 자 이렇게 뭐 민병두 의원 또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뭐 3파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3파전 내에서 경선이 어떻게 되고 이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여론이 본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제 걱정까지 해야 될 상황일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일단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네. 민주당 지지율이 뭐 크게 하락했거나 또 네. 거기에 연동돼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대폭 깎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도 알만한 것이 이런 말도 있어요. 미투가 나오지 않는 곳일수록 썩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게 워낙에 여러 진영과 여러 분야에서 만연해 있기 때문에 네. 예, 미투가 안 나오는 게 더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는 그게 나왔을 때 어떻게 그 집단이 대처하느냐를 지켜볼 만큼의 대중의 의식은 그 정도로는 성숙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유한국